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지금 투전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00만 원씩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개를 상징으로 해서 장난스럽게 내놓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주식보다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허술합니다. 거래소에 보관해둔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모두 잃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달 가지고 있던 1억 원어치 코인이 모바일 앱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막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코인이 저절로 매도가 되면서 거래량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매수가 됐었어요. 제 자산이 1억 8천에서 지금은 30만 원이 됐고 공중분해된 그런 느낌인 거, 그런 상황인 거. A씨는 코인원 보안 시스템이 부실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코인원 측은 거래소 시스템 보안 문제인지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해킹 피해 논란은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가상화폐 값은 올 들어 급등했는데 최근엔 출렁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7,5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추세에 투자자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잠을 못 자는 게 자고 일어나면 막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넋놓고 보고 있기만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에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8년 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광풍을 풍자하려고 만든 도지코인도 올해 들어 가격이 6배 뛰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리 모두의 가상화폐라는 등 연일 추켜 세운 영향이 큽니다. 지난 16일 도지코인의 거래 대금은 17조 원으로 코스피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거품인 줄 알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하는 더 큰 바보 이론의 전형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하는 마음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도 울리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던 손모 씨가 지난 15일 퇴사하며 남겼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글입니다.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는 손 씨가 5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400억 원 넘게 벌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것은 맞지만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카드 홍보팀에서 일하던 한정수 씨 역시 지난달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출 1억 원을 포함해 투자금 2억 3천만 원으로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는데 1년여 만에 30억 원대 수익이 났다는 게 한 씨의 설명입니다. 한 씨는 퇴사한 뒤 투자 노하우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2년 동안 올라왔지만 그동안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잖아요.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고 공부를 직접 해보시고 실제로 좀 믿음이 가실 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직장인 가운데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낸 사례가 늘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어 가상화폐 상승세에도 올라타지 못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저라도 시작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또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는 30에서 40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지난 1에서 2월 연령별 일평균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40대도 17.3%를 기록해 30에서 40대 직장인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값이 급등한 뒤 출렁이면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투자 대열에 뛰어들면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건 도지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라는데 지금 되레 도지코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가상화폐 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도지코인만 25% 넘게 올랐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 흐름과는 반대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도지코인은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이 비트코인 광풍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 장난삼아 만들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로 한정된 가상화폐만 만든다는 비트코인과는 반대입니다. 낮은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를 무한정 찍는 방식입니다. 화폐 로고도 일본 시바견입니다. 도지코인을 띄운 건 파파머스크라 불릴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지난달 12일 머스크가 도지데이 오후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도지데이까지 값을 끌어올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순간 도지데이가 4월 20일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최근 일주일 새 도지코인 가격은 300% 넘게 올랐습니다. 도지데이인 오늘도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 값이 일제히 떨어졌지만 도지코인만 25% 뛰었습니다. 한때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판 게임스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게임스톱은 지난 2월 미국 증시에서 개미들이 공매도의 반발에 주가를 끌어올린 비디오 게임 유통회사입니다. 그 게임스탑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2030 또는 10대부터 그렇지 않고서야 별 가치도 없는 코인을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값이 싸서 개미가 몰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치코인이 되게 싸요 지금. 그다음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 투기 목적으로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도지코인이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월가의 주류 투자처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지코인이 다른 가상화폐를 제치는 걸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본질을 흐리는 웩더독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웩더독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과열되면서 이젠 거래소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00배가 넘게 뛴 가상화폐까지 나왔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금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면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기술에 대한 기대보다는 묻지마 투기가 몰린 영향이 커 보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아로하나 토큰을 샀다는 투자자가 올린 수익률 인증샷입니다. 50원에 산 코인을 19,000원대까지 보유해 39,000%가 넘는 평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엔 이처럼 아로하나 토큰으로 큰 수익을 냈다며 글을 올린 이들이 여럿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어제 오후 2시 30분에 한 거래소에 50원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 뒤인 오후 3시 1분 53,8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76배로 치솟은 겁니다. 어젯밤 15,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3만 원 전후에서 거래됐습니다. 아로하나 코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로하나 테크라는 회사가 금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위해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한컴위드가 투자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사업이 정확히 뭔지,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아보고 이 가상화폐를 산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지코인 학습 효과가 큽니다. 비트코인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 만든 도지코인이 크게 오르자 아로하나 토큰에도 묻지마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상승 흐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 있다. 실질적으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크게 연동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는 것이 JTBC 서영지입니다. 올해 가상화폐 계좌를 튼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20, 30대입니다. 집값은 치솟고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까지 불안하자 남은 기회는 가상화폐밖에 없다는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상화폐는 이미 익숙한 투자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치 없는 투기 수단일 뿐이라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20, 30대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했다가 코인을 많이 하죠. 2030. 제 또래는 치고 빠지기가 빨라서 그런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흐름을 잘 타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등락이 하루에도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니까.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새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든 10명 중 6명이 20,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300만 원, 400만 원인데 내가 오늘 3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얻었다는 소리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광풍을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담긴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폭등에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생겨나면서 청년 세대가 암호화폐를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라며 제도권 밖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면허제를, 그리고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둬서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하는지를 감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거래소를 승인해주면서 최소한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니네가 책임을 져라. 상장된 코인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시를 했는데 허위 공시를 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법으로 정해놔야죠. JTBC 이지은입니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무섭게 올랐던 도지코인만 해도 사흘 사이에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걸 돈 복사, 그리고 잃는 걸 두곤 돈 삭제라고 부른다는데 돈을 복사하려다 돈을 삭제당했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30대 김중곤 씨는 한 달 전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그냥 묻지마 투자 같은 느낌으로 한 거죠. 20개 코인에 7천만 원 넘게 투자했는데 오늘 기준 손실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좀 필요한 돈을 그렇게 저처럼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크게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코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김 씨처럼 코인으로 손실을 봤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나만 가상화폐로 돈을 벌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뒤늦게 뛰어든 포모족이 많습니다. 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치켜 세우며 급등한 도지코인을 비롯해 잡코인을 샀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던 500원대에 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약 330원대로 575원까지 치솟았던 19일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회사원 박모 씨도 고점에 700만 원을 투자했다 물린 경우입니다. 500원 이상도 갈 때 한참 막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탔거든요. 막 올라갈 때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하고서 계속 좀 내려가더라고요. 불안한 거는 많이 불안하죠. 돌아올 수 있을런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도 어제 오늘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이러자 돈 복사를 하려다 돈 삭제를 당했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복사하듯 돈을 벌고 싶었지만 한순간에 큰 돈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남들이 다 하니까는 쫓아 들어가는 투자는 항상 위험하거든요.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돌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그 위험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죠. JTBC 송지혜입니다. 거래소 폐쇄를 놓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엄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90%가 넘는 대형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중소거래소만 없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 거래소에 사람들이 몰려서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기하시는 분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명 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열풍을 가라앉힐 해법이 못 된다고 지적합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4대 대형 거래소는 이미 은행에 실명 확인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곳은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합니다. 하루 거래 대금만 16조 원이 넘습니다.
점유율 7%를 차지하는 중소거래소들이 다 문을 닫아도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대형 거래소에는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을 비롯해 잡코인들이 외국 거래소보다 많습니다. 잡코인은 하루에도 반토막이 났다가 2배로 뛸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국내 1위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78개입니다. 반면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50여 개, 일본 비트플라이는 5개에 그칩니다.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한 7% 정도 돼요. 그 코인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코인이 막 가격이 오르고 폭탄 돌리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거래소 폐쇄라는 엄포보다는 4대 거래소를 감독하는 게 현실적인 조치라고 말합니다. 상장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법으로 이 상장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래를 하면 이것은 코인 가격이 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가격을 막 띄워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코인 가격이 오르네 그러고 거기 매달려 드는 거잖아요. 불법 거래를 단속해야 되는 거고요. JTBC 이지은입니다.